자, 안녕하세요. 자, 천재소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정 하전이 기준이 이제 자주 제정이 되네요. 자, 참고 시설이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공동주택의 자, 화재 안전 자, 성능 기준이 자, 얼마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기술 기준은 차후에 이제 또 다시 또 제정이 되겠죠. 우선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천재소방 다음 카페에 제가 무료로 이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주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현행 화재는 기준이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 있던 것을 이렇게 통합했다. 통합하면서 공동주택의 구조 특성, 화재 시 피난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제정했다. 이거는 큰 틀이 있고 기존의 어떤 그 하자의 기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같이 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의 제정 전후 비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은 이제 개별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거고 이번에 제정된 거는 요겁니다.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까 기술사 시험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공동주택이라는 이제 대상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종업으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2022년 12월 1일 날 두 가지가 들어왔죠. 연립주택이랑 다세대주택. 자, 큰 차이점은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무조건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등입니다. 연립주택은 이제 면적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것, 다세대는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 3, 4번보다는 이 아파트 등에 기준이 많이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파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서 많이 개정하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및 자동 소화 장치네요. 자, 소화기는 자, 능력 단위가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은 이제 변함이 없죠. 자, 두 번째, 자, 아파트 등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등이죠. 아파트 등은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아파트 등에는 자, 각 세대 및 공용부에도 각 소화기를 설치하라. 지금 공용부에는 뭐 승강장이나 복도 부분에는 소화기들이 좀 없는 것도 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가 되었다. 그다음에 아파트 등에 보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에는 이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보일러실에는 추가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제외를 받습니다. 자, 방화 구획되거나, 자, 스프링클러 가리나 물 부분을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받습니다. 주로 우리 방화 구획, 건축법에 의해서 보일러실은 방화 구획됩니다. 방화 구획되고 최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되는 소화기구는 제외를 받는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요 추가될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제정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4번 아파트 등에 보시면 기존의 하자니 기준의 소화기 감소 부분이 이제 적용을 안 합니다. 자, 소화기 감소 부분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장소, 대형 소화기 설치할 장소에 보면 일부 소화기를 감소하고 일부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죠. 이 조건이 이제 적용 안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좀 강화됐네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장치. 자, 자동 소화장치는 이제 주부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자, 아파트 등의 주방에 설치합니다. 얘는 기존하고 변함이 없죠. 대신 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자, 여러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종류에 따라 적합한 여론을 설치할 거. 그다음에 이런 차단장치 설치할 거.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사용 승인 받을 때 자, 우리 가스로 이제 적용했다가
나중에 이게 철거하고 뭐 설치합니까? 뭐 인덕션이나 뭐 이제 뭐 이런 거 전기로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설치할 때 가스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전기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단지 기준에 이렇게 강화해서 들어왔네요. 자, 그다음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은 참 말도 많지. 자, 호스릴 방식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법으로 명시해놨네요. 그다음에 복층형 구조에는 출입문이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감시 제어반은 원래 피난층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는데 지상 2층이나 지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근무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는 또 설치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원은 기존 개수에다가 1.6 이제 세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이제 기준 개수가 있네요. 기준 개수도 기존하고 큰 다름이 없습니다. 단 이제 30개가 또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30개. 30개 곱하기 1.6이죠. 이 부분은 아파트 등의 주차장 부분입니다. 자, 각 동이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로서 보면 아파트의 주차장 부분에는 30개를 하라. 근데 각 동이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 등의 화장실, 자, 화장실 반찬 내부에 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쓰려면 천장하고 반자가 중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거실이나 이런 부분은 속고보드로 해서 중불인데 자, 화장실은 자, 뭐 거의 뭐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죠. 그래서 기존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쓸 수 없었는데 이번에 쓸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해 준네 완화. 이게 현장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방어구역은 2개 이상 미치지 않냐고, 자, 복층형은 3개 이내로 할 것에서 조금 완화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등의 세대 내는 뭡니까? 헤드까지 수평 거리가 원래 3.2였는데 2.0으로 이렇게 조금 강화됐네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화단지 기준에는 3.2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신축 배관이죠. 신축 배관 K8 인증품에 보시면 유효 거리가 2.6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제정이 돼서 넣었네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외벽에 설치된 창호의 헤드 배치입니다. 원칙은 창문에서 0.6m 이내에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제의 조건이 있네요. 자, 드렌처가 설치된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야 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또 빼주네요. 자, 그리고 발코니. 자, 발코니 이제 구조 변경 확장이죠. 발코니 확장을 할 때, 발코니 그 샤시에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하게 되면 헤드를 좀 면제받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도 이렇게 제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에 최근에 헤드를 설치하라고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거실에는 조기 반응 쓰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시 제어반도 지상 2층하고 지하 2층에도 설치가 됐네요. 자, 그리고 대피 공간에 헤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요거는 이제 대피 공간 헤드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냐면 요거는 이제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성능 기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좀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소규모 공간. 자, 세대 내에 실외기등, 뭐 실외기나 그다음에 뭐 세탁실 이런 데 있죠. 이런 이제 그 소규모질에 살수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해서 살수 방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헤드와 장애물 사이가 60cm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D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원래 살수 방해를 해서 헤드를 이제 그 살수 장애 일으키니까 뭐 이렇게 이제 추가로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완화해 줬네요. 자, 그리고 물 분무입니다. 물 분무는 이제 감시 제어반이 지상 2층, 지하 2층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포스 설비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자, 옥외 소화전치는 기동 장치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담아내가지고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있으면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 소화전함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동결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전 위에다가 기동 스위치를 설치해가지고 온오프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온오프 방식인데 지금은 삭제됐다. 단 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와 동등 이상의 자동으로 하라. 현장에 소화전 위에다가 온오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네요. 감시제의 반도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탐, 자, 자탐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감지기 설치 기준. 자, 아날로그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광진시 공기흡입형 또는 써야 됩니다. 비화제보를 조금 강화시켰네요. 그 신호 처리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변함이 없죠.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그러니까 이중 배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층 하자안전 균형에 넣은 요건데 이중 배선을 해야 됩니다. 이중 배선이 뭐냐면 고장 표시도 해주고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회로 단서 시에 해주라. 이게 뭐 그러니까 루프 방식 이런 것들이 고층 하자는 균형 해설시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시공하신 분들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복층형 구조에는 출입구가 없는 시 발신기를 제외한다. 신설됐네요. 방송입니다. 방송은 이제 각 세대마다 설치를 한다. 요거 이제 지금 시공하고 있지만 이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아파트 등에는 실내 설치 시 음성 입력이 2와트 이상이다. 지금은 1와트 또나 그다음에 3와트 정도 쓸 수 있죠. 네, 2와트로 해서 음량이 조금 상향됐다. 자, 그 비난기구네요. 자, 비난기구는 뭐 아파트 등에는 각 세대마다 설치한다. 지금 설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비난기구. 자, 비난 기구를 설치하는 계급은 자, 비난이 장애 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선 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서가 이제 시설됐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쭉 같은 세대 올라가죠. 그래서 일부 동일 지수상에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지수상의 세대별 계급부에 비난기구에 엇갈리게 설치하여 비난장애를 없앨 시 설치 가능하다. 네, 엇갈리게는 말은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 청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뭐 비난기구 설치하는 부분이죠. 어차피 똑같은 계급부에 똑같이 설치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지그재그로 설치하면 봐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준에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해명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표 제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자, 공기 안전 매트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외받는 조건이 하나 신설이 됐네요.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숲병 또는 숲지 방향으로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한 구조인 경우 이게 이제 대피 공간에 설치하게 되면 공기 안전 매트를 추가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자, 이게 갑복도식하고 이게 이제 대피 공간이죠. 대피 공간이 하게 되면 비난기구를 제외한다. 이거는 이제 기준에 있는 겁니다. 기준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기준에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행간편을 지어놨습니다. 원래는 지금 없습니다. 추가된 부분인데 기준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뭐 이게 이제 대피 공간 있죠. 대피 공간에 보면 하양시 피난구 사다리를 설치하면 대피 공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할 수 있는 그 가지고 이제 이게 피난기구와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를 받음으로써 이제 승강시 피난기 및 하행시 피난구 내림 사다리에 보면 대피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랑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피 공간을 면제받으려고 하향시 피난구 내림 사다리를 설치하면 우리 승강시 및 하향시 내림 사다리는 대피실에 설치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실에 설치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피 공간에 하향시 비난구가 설치하게 되면 비난기구 전체적으로 설치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개정이 됐네요. 이 대피실은 방화구에 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대피실을 관주한 데서 방화구 세대 내부가 전부 다 방화문에서 방화구에 됐죠. 그래서 대피실로 인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소형은 기존에는 우리 아파트는 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형이 되어 있고 세대 내에는 유도등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소형으로 완화되면서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좀 기존하고 거의 유사하게 됐네요. 네, 중형이 소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중형은 주차장 부분에는 중형을 쓰라. 대형은 이제 비상문 자동 해변 장치가 설치된 옥상문 출입면에는 대형을 써주라. 이게 또 최근 많이 강화됐네요. 자, 그렇게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의 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 해가지고 이리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자, 피난구 유도 등하고 복도 통로 유도 등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받네요. 자,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장소의 출입구 부근에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 등이 면과 수직이 되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의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하거나 입체형 복도 통로 유도 등이죠. 이것도 이제 면제받습니다. 자, 그 다음 비상조명 등은 뭐 기존이랑 똑같네요. 자, 공동주택 세대 내 출입구 인근에 하나 설치하라. 자, 기존에 원래 이게 화재안전 기준이 예전에는 각 세대에 비상조명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다가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없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아,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자, 비상조명등을 하나 설치하라. 부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배관 계단의 재현 설비입니다. 이 재현 설비는 재현 구역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성능 확인을 하라. 재현 구역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뭐 부속실 단독 제외하든지 계단실 단독 하든지 승강장 하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능을 다시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만 개방한 상태에서 방전 부속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어, 이 계단이 있고 이렇게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에스- 엘리베이터 홀이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이제 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대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만 개방한, 자, 이것만 개방하고 여기는 개방하지 않고 이 방역 부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여기도 개방하고 여기도 개방해가지고 방역 부속을 2배 적용해 줬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네요. 자, 그다음 뭐 연결 성수관이네요. 연결 성수관은 층마다 설치하라.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문구가 추가됐네요. 그리고 아파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쌍구형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아파트 등은 단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층 이상 부분만 쌍구형인데 좀 더 강화됐네요. 그리고 성수구 설치 기준은 동별로 설치하라. 강화됐고 소방 차량 및 용량조사 하라. 이랬습니다. 자, 펌프의 토출량은 배낭식 외 부분하고 배낭식 앞부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네요. 변함은 없습니다. 3개까지는 2,400으로 동일합니다. 3개까지는 계단식은 1,200, 4개는 한 개 추가된 데마다 800 플러스 해줍니다. 여기는 4개는 한 개 추가할 때마다 400 플러스, 2개 추가되면 800이 2배, 400이 2배 해가지고 여기 1,600, 2,000, 3,200에 4,000입니다. 5개 이상은 무조건 4,000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비상 콘텐트. 자, 비상 콘텐트도 그리 없네요. 그리고 별표에 보면 이제 의무 관리 대상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별표 2는 자, 방호회 등에 보시면 대피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 있죠? 이런 부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1월 1일 하기 전에 기술 기준이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 등의 신고 또는 충고를 하거나 소방공사에 착오시키를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개별 하자는 기준을 따른다, 종전을 따른다. 그래서 이 고시 개정을 해서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원문을 한번 이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초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셔가지고,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